네, 주 변호사입니다. 이제 성남지원 재판 마치고 사무실 복귀하는 길입니다. 그래, 아까는 무죄 판결 받아서 기뻐가지고 아까 좀 약간 울컥했어요. 울컥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어릴 때는 일기를 썼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을 돌이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12년에 2013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 잘 기억이 나는 해가 있고 기억이 안 나는 해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내가 되게 힘들었거나 나한테 되게 좋았던 그런 일이 있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지나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때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2005년 4년 이럴 때, 또 2011년 10년 이럴 때 제가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 페이스북을 쓰면서, 페이스북에는 뭐 이런저런 글도 올리고 제 소회도 남기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모든 글을 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만 보는 비공개 글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제 일기장처럼 쓰는데 일종의 로그 기록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쓰기 시작한 2012년도부터는 과거에, 요즘은 또 페이스북이 필터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바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요때 요런 고민을 했었구나, 요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드라이브 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 기록이 남기잖아요. 기록이 남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돌이켜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의 좋은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이 조우성 실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든 없든 조금 이런 것들 남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가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싶다가, 그 중국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축록자 불견산이라, 축자가 이렇게 따라다닌다, 쫓는다. 사슴록, 녹용할 때 축록자, 사슴을 쫓는 사람은 불견, 견자가 볼견자, 불견산, 산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대요. 우선은 이렇게 뭔가 그 축록자, 그 사슴을 쫓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쭉 가는 사람은 막 이렇게 좌고 우면하지 않고 쫙 간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내가 뭐에 꽂혀 있으니까 조금만 쭉 보니까 이게 맹시라 그러죠. 블라인드 사이트, 다른 거를 보지 못하는, 앞만 보는 그 경주용 말들한테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맹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 그래서 뭔가의 명예든 돈이든 꽂혀서 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놓쳐서 낭패를 본다, 이런 뜻으로도 축록자 불견산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회남자에 나오는 말 중에 되게 그 뻔한 얘기긴 한데 가슴에 한번 새기는 것이, 선유자 익 선기자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유자, 유자가 이렇게 수영할 유자, 여기서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고 잘할 선, 착할 선자를 쓰는데 뜻은 잘하다. 이렇게 선유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고, 물에 빠져 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유자이기요 선기자추라. 이 기자가 기수할 때 말탈기, 선기자,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추락하다, 타락하다, 추락하다, 결국은 말에 떨어져서 뭐 죽거나 다친다. 선유자익 선기자추라. 아까 본 축록자 불견산하고 약간 의미가 좀 통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에 꽂혀 있고 내가 이걸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거를 이렇게 시도하면서 다른 거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도 예전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무언가에 되게 꽂혀서 뭐 프로젝트가 되었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를 일을 완성시켜 보려고 엄청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내가 이것만 되면 정말 좋겠다, 이제 밤잠 안 자고 계획하고 사람들 만나고 PT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로서 되게 뭐랄까,
아주 오소독스한 변호사로서의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약간 비즈니스적인 이런 일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로앤비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정통적인 변호사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그 기회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노력했는데 거의 될 것 같았는데 막판에 어그러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뒤에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때 만약에 그 일이 됐더라면, 그때 막 그래가지고 투자가 되고 그때 일이 막 두두두 되었더라면 내가 아마 그 뒤에 더 큰 사고를 쳤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되게 설익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도모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건 느낄 겁니다. 되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설익은 상태에서 일을 도모하는데 그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일이 희한하게 풀리면 그럼 가는 거죠. 그냥 못 묵어도 고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건들 중에는 뭐 큰 민사건도 있고 형사건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분들이 큰 사건에 휘말리고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파멸에 이를 정도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일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하는 일마다 좀 안 되고 일이 계속 안 되면 사고를 칠 수가 없지. 뭐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뭔 사고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신은 무서운 것이 몇 개의 이 미끼를 주는 것 같아요. 재밌지? 잘 되지? 잘 되지? 올린 다음에 팍!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띄워놓은 다음에 추락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질수록 그 아픔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소회를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그때 그 돈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그때 그 일이 제대로 된 것이 저한테는 독이었네요. 제가 이제 젊었는데, 제가 아직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됐고, 그걸 감당할 만한 내 스스로의 내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어서 너무나 내가 기뻐서 오바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보면 몇 개의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자만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내 일이 잘 돼 나갈 때 그때 사고의 씨앗이 싹 튼다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의 저를 돌아보고 내가 그때 그 일들 결국은 안 됐는데 그때 안 된 게 정말 잘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이 안 되기를 막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진짜 뭐 도덕책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논어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열받아 하지 말고 내가 그만한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하라, 이런 건데, 내가 능력도 좋은데 왜 나한테 투자도 안 해주고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안 올까,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 과연 지금 내가 기획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있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모든 걸 100%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과만 내가 따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 엄청난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뭐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에게도 이제 몇 번의 큰 기회는 오지 않겠나, 한두 번의 기회는 더 올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호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공부도 하고 스스로를 계속 다지는 것이 이제 제대로 한번 칼을 한번 뽑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 뭐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사선만 쫓다가 주위의 산들 또는 내 주위에 다른 위험한 것들도 내가 체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직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